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공정론. 네.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14주차, 이제 마지막 주차이긴 한데요. 우리 화장품 제조 공정론은 3.1절 월요일, 그리고 명령대전 목요일 이렇게 결강이 있었기 때문에 한 주가 뒤지고 있고요. 오늘 13-3강, 13주차의 3차 시에 해당되는 13-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강에서는 주로 이제 무엇을 다뤘었냐면은 화장품의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떠한 내용을 안정성과 안전성에서 다루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같이 이제 13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1차 시, 2차 시에서 안정성 부분 우리가 학습을 한 바가 있고, 또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런 이제 취지에서 안전성이 필요한지 잠깐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앞에 거를 잠깐 또 복습한다는 의미로 특히 이제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 왜 도대체 그러면 화장품에서 안전성이 필요한지, 안전성 자료가 왜 필요한지, 이건 지난 시간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화장품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안전성 자료의 작성 그리고 보관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경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줄여서 책임 판매업자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각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 이걸 갖다가 작성하고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개정된 화장품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안전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꼭 사전에 예를 들어서 자료라든가 또는 어떤 제품과 관련된 그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받고자 하는 경우, 물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고시된 원료를 갖다가 우리가 화장품 제조하는데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그 고시된 원료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원료 배합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따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미백이 되든 주름 개선이 되든 독자적으로 원료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갖다 이제 만들고자 할 때, 요럴 때는 반드시 뭐냐면은 안전성 자료, 이런 것들이 제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바로 화장품의 안전성 시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이미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화장품 안전성 시험 자료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또 어떠한 내용으로 이 안전성 시험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관해서는 특히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이것이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요거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고시에 의해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거기에 제4조에 보면 제출 자료의 범위,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를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자료 종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항목을 가만히 따져보면 1번은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원 및 개발 경영에 관한 자료, 요거는 이제 소위 왜 이런 걸 개발하게 되는지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갖다가 그 표현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나번이 안전성에 관한 자료인데요. 요 자료들은 이제 이렇게 7가지 정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회, 투여, 독성 시험 자료부터 시작해서 7가지.
그리고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유효성이나 기능에 관한 자료는 효력 시험 자료, 또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등등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외선 차단 질서에 대한 뭐 자외선 차단 질서의 경우는 자외선 차단과 관련된 기능성을 인증받고 싶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그런 이제 검체를 어떻게 채취를 하고 몇 개를 하고 뭐 이런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 지난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제출 자료 요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4조를 갖다가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심사 자료의 요건은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로 예. 마찬가지로 기원 및 개발 경위, 그 다음에 안전성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일반 사항으로는 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 그 다음에 시험 방법으로는 별표 1, 별표 1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명기가 되어 있어요. 예, 별표 1에 이제 어떠한 시험들이 안전성 시험 자료, 시험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됐고요. 또, 의약품 등 독성 시험 기준, 예, 우리 별표 1에 안전성을 갖다 만족시키는 그런 이제 시험들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그거 이외에도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기준 이런 것들을 갖다 참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뭐 쭉 되어 있고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마찬가지로 이제 필요하고요. 또 인체 적용 시험 자료 같은 경우는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에 준해서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제품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외선 차단 지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심사를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자료들이 필요한 거고요. 물론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여기에는 품질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시험 항목 그리고 각 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 방법의 밸리데이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현장에 있으면은 이제는 밸리데이션이라는 표현을 가끔 이제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밸리데이션이 뭐냐?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 무슨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평가 분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WHO에서 GMP에 관한 그런 이제 기준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조 공정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는 그런 이제 전 과정의 의도한 결과에 따라서 일관성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의 수집 그리고 그것을 갖다 평가하는 방법 즉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수집을 했고 그 자료 수집하는 데는 직접 실험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또 해석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한 수집 그리고 그 자료를 갖다 평가하는 예, 어떻게 독성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포함한 것을 갖다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시험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밸리데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반드시 어떻게 여기 표현됐듯이 예, 일관성이 있고 지속적이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예, 누가 보더라도 그래 오라라고 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밸리데이션이에요. 예. 뭐 그런 정도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더 복잡하게는 밸리데이션과 관련된 그런 이제 어떤 항목들 또 내용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따로 규정이라든가 지침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화장품 법 또는 관련 자료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화장품 안전성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별표 1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와 연관돼서는 또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기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고자 할 때 자료를 갖다 이제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안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기준 안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그 이제 독성 시험을 하는
그런 이제 항목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화장품 법, 즉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들어가서 화장품 법과 관련된 그런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거든요. 별표 1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은 자세하게 어떻게 평가를 하고 뭐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준에 따르면은 12가지를 갖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는 물론 화장품, 의약품이 아니니까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중에 우리 화장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빨간색 화살 표시로 표시한 별표 1 단회 투여 독성 시험, 그 다음에 별표 4의 유전 독성 시험, 이런 것들은 기능성 화장품 평가하고 그럴 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은 뭐냐? 단회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 한 번 하는 거죠. 시험 물질을 시험 동물에 단회 투여해요. 한 번 투여를 해서 즉 24시간 이내에 이제 나누어서 투여하는 경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단기간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독성에 그런 이제 영향을 갖다가 질적, 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을 갖다 우리 단회 투여 독성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또 따로 제가 또 파란색으로 표현했잖아요. 단회 투여 급성 경피 독성 시험, 요 고정 용량법과 관련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그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단회 투여가 아니라 한 번만 투여해서 독성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투여를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몇 번 이제 그 검증을 하는 그런 경우는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험 물질을 시험 동물에 반복 투여해서 중장기 기간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 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이고요. 요와 관련해서도 식품 등의 독성시험법 가이드라인 으로 이렇게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와 관련된 자료예요. 제가 다운받아서 다시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림 파일로 지금 올려드렸는데요. 저러한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을 갖다 포함한 화장품 안전성 시험, 요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우리 기능성 화장품의 어떤 이제 평가에 관한 그런 이제 규정에 보면은 별표 1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 별표 1에 나와 있어요. 이게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으로 별표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걸 갖다 클릭하면 별표 1 해놓고 거기에 화장품 독성 시험법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1번서부터 8번까지 8개 항목이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쵸? 단회 투여 독성 시험. 아까 의약품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나와 있었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없지만 유전 독성 시험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그렇죠? 조금 전에 지금 단회 투여 독성 시험, 유전 독성 시험 이런 것들이 바로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기준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별표 1에는 화장품 독성 시험법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8가지가 나와 있다. 그 중에 1번, 8번은 의약품 등에 관한 그런 것들하고 이제 중복이 되어 있는, 겹쳐져 있는 거고, 거기에는 없지만 우리 화장품의 경우에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과 같은 피부 자극 시험이라든가 안점막 자극 또는 기타 점막 자극 시험, 또 피부 감작성, 광독성, 광감작성, 인체 사용 시험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단회 투여 독성 시험.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은 취지가 뭐냐면 아까 잠깐 제가 이제 개요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번 투여를 해서, 그렇죠? 한 번 투여를 해서 그에 대한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밝혀내는 이제 그런 건데요. 요게 구체적으로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은 요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별표 1의 독성 시험 기준에 의하면은, 방법에 의하면 실험 동물은 렛가 뭐예요? 쥐잖아요, 쥐. 그쵸? 쥐는 뭐 렛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몰모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달라요.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같은 종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성들이. 마찬가지 실험 동물은 래트나 마우스. 래트하고 마우스는 똑같은 우리는 쥐라고 하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쥐는 래트인 거고요. 래트. 그 다음에 마우스는 실험실에서 쓰는 그 하얀 쥐.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몰모트는 조금 또 다른, 예, 그거하고 유사한 그런 이제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수는 1군당 5마리 이상,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경구 또는 비경구투예요. 경구라는 건 뭐예요? 경구한다. 입을. 즉, 입을 통해서 섭취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용량 단계는 독성을 파악하기 전에 적절한 용량 단계 설정하고, 예, 2000mg per kg. 즉, 마우스가 1kg짜리라면은 2000mg, 예, 이상의 용량에서 시험물질과 관련돼서 사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용량 단계를 갖다가 설정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여기서 밑에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험동물의, 예, 중량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kg일 때 2000mg 예를 들어서 투여를 한다면은 이거 100g짜리야. 마우스가 그 체중이. 그렇다면은 200mg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여횟수는 1회 투여하는 거고요. 관찰은 독성 증상의 종류, 정도, 발현, 추이 및 가역성을 갖다 관찰하고 그걸 기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발현이 되고 또 어떠한 추이를 갖다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찰 기간은 보통 14일로 이제 하게 되어 있고요. 관찰 기간 중 사망 사례가 있다라든가 또는 관찰 기간이 이제 종료됐을 경우에 그러고 나서도 이제 아직 살아있는 그런 경우에는 전부 부검을 해서, 예, 부검을 하고 기관 조직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병리적인 조직학적 검사를 갖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예, 관찰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부검돼야 되고 복잡한 거죠. 그렇죠? 예. 단해 투여 독성 시험이고요. 예, 1차 피부 자극 시험의 경우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드라이즈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 경우에는 토끼는 토끼인데 흰 토끼. 예, 그리고 기니픽. 기니픽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니안 픽. 돼지예요, 돼지. 기니안 돼지. 돼지 중에서 왜 우리 이제 이렇게 실험용 돼지로 이제 작은 돼지들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동물수는 3마리 이상. 털을 제거한 건강한 피부에다 이제 자극을 갖다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여 면적, 용량 이렇게 적절하게 평가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면적이나 용량. 투여 농도나 용량의 경우에도, 예, 적절한 농도, 용량 설정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그런 이제 범위를 갖다 적절하게 이제 설정을 하고, 단일 농도 투여 시에는 0.5ml 액체인 경우 또는 고체인 경우는 0.5g 요거를 이제 투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투여를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 경구가 뭐라고요? 입으로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요 경우에는 조금 전에는 이제 입으로 먹는 거고, 예, 독성 시험에서는. 그런데 요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다 이제 하는 거잖아요. 피부에 이제 투여를 하는데 투여 방법은 24시간 개방 또는 폐쇄 첩보. 개방 또는 폐쇄 첩보니까는 뭐냐면, 개방이라는 거는 그대로 그냥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는 거고, 폐쇄라는 건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돼 있으니까 뭐예요? 파스 같은 데다가 우리 그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을 갖다 붙여서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붙여 놓는 거죠. 그렇게 폐쇄 첩보예요. 투여 후 처치는 무처치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세정이라든가 조작을 해도 좋다. 관찰, 투여 후에 24시간, 48시간, 70시간.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동안에 투여 부위의 유관을 갖다 관찰을 하고, 실험 결과는 피부 1차 자극성을 갖다 적절하게 평가해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있다. 즉, 홍반이 생겼다, 안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피부 자극 시험입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안점막 자극. 눈이죠, 눈에 있는 점막을 갖다 자극하느냐, 안 하느냐. 또 기타 점막들. 기타 점막은 뭐예요? 우리 코에도 점막이 있고, 그쵸? 또 입에도 점막이 있고, 점막이 많잖아요. 예, 이런 기타 점막 자극이죠. 이런 것도 드라이즈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실험 동물은 백색 토끼. 예, 세척군 및 비세척군당 3마리 이상.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드라이즈 방법 이외에도, 예, LVT
라고 하는 low volume eye irritation test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oral mucosal irritation test법 뭐 등등의 이런 rabbit니까 토끼죠, 그렇죠? rat 예. 를 갖다가 이제 이용한 그런 이제 방법이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점막, 기타 점막 자극 시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감작성. 여기서 깜짝이 아닙니다. 예, 감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트러블이라는 거예요. 트러블. 또 조금 의료적인 표현을 하자면 알러지 반응. 요것들을 갖다 우리가 한자로 표현했을 때 감작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작용을 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맥시마이제이션 테스트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시험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시험 동물은 기니피그예요. 예, 돼지죠. 예, 실험용 돼지, 작은 돼지. 원칙적으로 1군당 5마리 이상 이제 하게 되고요. 시험 물질 감작군, 양성 대조군, 그다음에 그리고 대조군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하게 되고요. 예. 어지번트는 사용하는 시험법, 그리고 어지번트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고요. 뭐 이러한 이제 시험 실시 요령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고 양성소견을 넣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시험 경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대표적인 시험 방법에는 어지번트를 사용하는 시험법 그렇지 않고 어지번트를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감작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광독성 시험이 있는 것이죠. 예. 일반적으로 요 광독성 시험에 광독성이니까 뭐예요? 햇빛을 쬐었을 때, 그랬을 때 독성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 햇빛만 쬐어가지고 독성이 나타난다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뭐 밖에서 활동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뭐죠?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분이라든가 물질들 이런 것들이 햇빛과 반응을 해서 그 반응으로 인해서 피부에 일으키는 그러한 이제 독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광독성 시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니피그 실험용 돼지 일종이죠. 이 기니피그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시험법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시험 동물은 시험법에 적용한 바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동물 수는 원칙적으로 1군당 5마리 이상.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해야 되니까 이 기능성 화장품 단독으로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이런 시험을 갖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 회사에서 하지 않고 어디에서 할까요? 의뢰를 하는 거죠. 의뢰를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지 받은 자료들이 어떻게 나타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시험군은 원칙적으로 시험 물질 투여군 및 또 적절한 대조군을 갖다가 이제 두어서 이제 하게 되고요. 광독성이니까는 여기에는 이제 주로 UV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돼요. UVA 영역의 램프를 단독으로 쓰거나 혹은 UVA와 UVB 영역의 램프를 갖다 겸용해서 사용하거나 뭐 등등. 시험 실시 요령, 결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이거 이외에도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거 이외에 또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아이손법, 준그램, 예, 발음하기도 좀 까다롭네요. 뭐 등등의 모리카와법, 뭐 샘스법, 스토트법, 뭐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또 광독성 시험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이제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고요. 네, 6번째로는 광감작성에 광감작하고 광독성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독성은 그야말로 독성에 의해서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독성에 의한 영향들이 어떻게 대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해를 갖다 끼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면은 광감작성이니까 이것은 알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광감작성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수업할 때도 가끔씩 이야기는 했는데 우리가 민감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시트러스 계열들이에요.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 이런 것들은 광감작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트러스 계열이니까 뭐예요? 오렌지, 그렇죠? 레몬, 뭐 그레이프루트, 또 버가못, 뭐 이런 것들, 뭐 텐저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만다린 이런 것들 다 시트러스 계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이제 오일들은 햇빛하고 반응을 해서 우리 피부에 약간 민감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알러지성 그런 어떤 이제 반응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광감작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도 기니피그를 갖다 이제 사용하는 시험법을 따르고요. 또 시험 동물은 각 시험법에 따라서 정한 바에 따르고 동물 수는 원칙적으로 1군당 5마리. 시험군의 경우도 뭐 시험물질 투여군, 그 다음에 시험물질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 이렇게 든다는 거죠. 예. 광원 마찬가지 앞에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 대표적인 방법으로 또 뭐가 있는지. 요거는 이제 방법이 조금 다르죠. 아까 광독성하고 지금의 광감작성하고는 그쵸? 약간 다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광독성하고는 조금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광감작성 시험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인체 사용 시험이 또 있어요, 이제. 7번째로는. 인체 사용 시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갖다가 이제, 평가받기 위한, 경우에는 2번 항목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2번 항목. 예. 2번 항목은 뭐냐면 인체 누적 첩보 시험이에요. 누적 첩보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첩보 시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해본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또는 한 번 붙여놓은 거를 위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인체 첩보 시험을 하루 한다면은 그게 아니라 붙이고 나서 하루가 아니라 그 이상, 그 이상 동안 이제 반복해서 지켜보는 그런 경우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신원료라고 하는 것들, 신원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그런 이제 원료를 갖다가 우리가 화장품 제조하는데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갖다 제조를 해요. 그런 경우에는 1번 인체 첩보 시험을 만을 이제 하면 되고요.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2번에 누적 첩보 시험을 갖다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체 첩보 시험이라는 건 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스 붙이는 파스 있잖아요. 그런 이제 포를 붙인다는 거지. 그래서 그 포에다가 즉 포라는 것은 이제 헝겊 있잖아요. 헝겊에다가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시험 물질, 시험 제품이죠. 제품을 갖다가 도포를 한 다음에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이 첩보 시험인 거죠. 그걸 어디에다가? 인체에다가. 아까는 실험 동물을 갖다 주로 썼었는데 이 인체 사용 시험은 그야말로 사람에다 직접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첩보 시험의 경우 피부과 전문의 또는 연구소 및 병원, 기타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의 해당 시험 경력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자가 반드시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력이 없는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대상은 한 번 할 때 30명 이상 대상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뭐 뻘겋게 이렇게 홍반이 나타난 사람이 몇 명이다, 뭐 홍반의 정도가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투여 농도, 용량, 원료에 따라서 사용 시 농도를 고려해가지고 여러 단계, 뭐 예를 들어서 10%, 20%, 50%, 100%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 이제 실시하는 경우 하게 됐고요. 완제품의 경우 제품 자체를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첩부 부위, 이제 첩포를 하는 그러한 이제 부위는 어디에다 할 것이냐? 사람의 상등부, 등 쪽이죠. 등 쪽에 정중앙선의 부분은 제외하고 양 옆쪽으로 전완부 또 이제 이런데 이제 그 인체 사용 시험을 갖다가 평가하기에 적정한 그런데 이제 하기도 하고요. 관찰은 원칙적으로 24시간 후에 그 다음에 붙인 걸 갖다 떼고 그리고 이제 일과성 홍반의 소실을 갖다가 이제 기다려서 그래서 이제
관찰하고 판정한다는 거예요. 일과성이라는 건 뭐냐면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약간의 시간을 갖다 두고 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진 후에 관찰을 하는 거고요. 시험 결과 평가는 홍반이라든가 부정 이런 정도를 갖다 피부과 전문의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인체 첩보 시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누적 첩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셸란스키 앤 셸란스키법이라든가 또 드라이즈법이라든가 아까 드라이즈법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킬그만의 맥시마이제이션법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인체 사용 시험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 유전 독성 시험 이건 이제 그야말로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미생물들을 포함해서 걔네들이 별 반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복귀 돌연변이 시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시험 균주로는 두 가지 살모넬라균, 이제 TA98 또는 TA100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용량 단계 5개 단계 이상으로 하고 최고 용량 뭐에 대해서 비독성 시험, 그 다음에 세포 독성 시험 이런 것들은 조금 또 다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S9 믹스를 갖다 첨가한 대사활성 화법을 갖다가 병행해서 이제 수립을 하고 대조군은 어떻게 하고 결과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 돌연 시험 이외에도 포유류 배양 세포를 이용한 체외 염색체 이상 시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또 시험 세포주 뭐고 용량 단계 최고 용량이 어떻고 뭐 쭉 결과 판정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 마찬가지로 명시를 해드렸고요. 또 설치류의 조혈 세포를 이용한 체내 소핵 시험, 시험 동물은 마우스 레트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용량 단계 최고 용량 또 대조군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시험 물질 투여 후에 어떻게 이제 표본 만들고 뭐 등등 결과 판정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유전 독성 시험에서는 이제 하게 된다. 유전 독성 시험은 그러니까 크게 이제 3가지 유형을 갖다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시험들이 바로 뭐라고요? 화장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특히 어느 때 어린이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갖다가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제 자료를 갖다 제출하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대행을 해줘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 있어요. 임상시험 평가 기관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면 급성 경구독성 시험이라든가 급성 경피독성 시험이라든가 요거는 이제 그 기관에서 자기네들 홍보로 나타낸 그런 이제 자료인데요. 급성 경구독성 시험은 우리 화장품에서는 하지 않죠. 그렇죠? 직접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지만 또 피부 자극성 시험 이런 것들은 화장품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안전막 자극 시험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거기서 어떻게 동물을 입수하고 순화기관 투여를 하고 증상 관찰하고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잠깐 캡처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강에서는 화장품의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된 그런 시험들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